뭐 2월 14, 15일 합정역 나가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고 뭐 발렌타인이다 그러고 뭐 그래서 이제 자리도 없고 웨이팅도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많이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대구에서 터지니까 그래서 사망자도 생기니까 오늘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금요일 오늘도 홍대 시장조사차 나갔는데 금요일날 그 홍대 지하철역에 그 KFC 앞에 사람들 젊은 친구들은 거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들어서야 되는데 건너편에서 보니까 텅 비어 있더라고요 거리가. 그리고 뭐 오늘 해키라는 돈가스집 그리고 독립가츠라는 데를 시장조사차 가봤는데 뭐 해키도 처음에 웨이팅이 좀 걸려 있었는데 나가고 나서는 웨이팅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순환이 되고 독립가스도 아마 보통 금요일 저녁 가면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줄어드는지 몰라도 웨이팅이 상당히 걸었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6시 반쯤 먹을 수가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안 움직인다는 소리인 것 같고 뭐 지금 서울이 이 정도인데 대구는 오전에 전화해 보니까 자진해서 식당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뭐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래서 뭐 저는 오늘 낮에 이런 생각했어요. 자진해서 2주간 움직이지 말고 대구 시민 전체가 이건 뭐 국가에서 폐쇄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고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2주간 격리, 자가격리라고 할까? 최소한의 움직임을 적게 하고 음식 같은 것들은 뭐 중앙의 협조를 얻어서 배당과 공급을 하는 체계라든지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자체적으로 좀 자가격리들을 많이 해주시면 한 2주 안에 잡히면 다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막 계속 발병자가 생기고 계속 움직이시고 이러면 이게 뭐 한 달이 갈지 2달이 갈지 모르면 더 경제가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된다 라고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러니까 반발이었더라고요. 폐쇄시키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국가가 나서서 폐쇄시킬 단계는 아니고요. 사망률이 작으니까 아직까지는 이건 국민 스스로가 시민운동처럼 대구 시민의 위대한 어떤 시민정신 이런 거로 스스로를 돕고 그래야지 자영업자들을 돕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당들은 지금 손님이 오라고 애벌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서 뭐 우리 식당이 괜찮으니까 오시고 안전하니까 오시고 이러는 거로 설득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식당은 그냥 뭐 마음고생하시지 마시고 기회가 왔다. 내가 그동안 밀린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메뉴 공부할 것도 하고 또 여유 있게 책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심지어 저는 골목 식당을 다 돌려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요새 저는 음식을 외식 식당들이 꼭 봐야 될 드라마가 이태원 클래스라는 건데 이태원 클래스를 보시면서 요즘 그 식당을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뭐랄까 안 될 때 자꾸 초조하고 없는 사람 불러 모으고 이러면 더 지쳐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그 뭐랄까 아직까지 한국 전체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들 자신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을 편하게 갖는 뭐 처자씨도 그렇지 일이 다 떨어졌는데 저도 뭐 컨설팅 하거나 뭐 새롭게 신규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저도 좀 난처한 입장이지만 서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거고 아니면 뭐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제 심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 사는 것도 지금은 비싸더라고요. 뭐 4인 가족이 오늘 보니까 4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렵고 근데 뭐 이런 와중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19 8월 이후에 중국 보복적 소비를 대비하라.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힘내라 CEO라고 그러면서 어떤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제 코로나가 질병 온도가 올라지면 사그러든다. 그리고 7월이나 8월쯤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못하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서 보복적 소비를 할 거다. 맞는 얘기죠. 소비가 늘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나라가 갑자기 소돼지를 잡아먹는 게 엄청났어요. 그건 뭐야? 해방이 됐고 또 일제강점기에 대동아전쟁이라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먹는 걸 제한받았었기 때문에 있는 소 없는 소 다 잡아먹고 난리를 쳤던 것들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았으니까 더 맛있고 더 좋은 걸 먹겠다 이런 거. 이건 중국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 느낌에는 뭐랄까 외식의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건 뭐냐? 이제 좀 안전하고 안심한 먹거리,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내가 적게 먹게.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먹는 양이 아니고 먹는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그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근데 그 질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산 안 쓰고 국내산 쓰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식당에서 김치일 거예요. 아마 중국산 김치를 집에서 먹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중국산 김치를 먹는데, 과연 이제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내고 한국산 김치를 줄 때 사람들은 어느 식당을 갈 거냐? 한국산 김치 먹는 데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처럼 한국산 김치를 매번 더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지가 않죠. 비싸니까. 그러면 기본 상차림에서는 한 번 주지만 추가로 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원가는 받고 주는, 그리고 그거를 지불할 돈 1,000원 2,000원 받고 주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손님들 입장에서도 사람들 입장에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좀 바뀌지 않겠나. 지금 사실 특별한 나라 빼고는 다 사 먹잖아요. 잔들 일본 가도 사 먹고 미국 그러니까 이태리 가면 피자 먹는데 피클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반찬을 준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좀 그런 식의 문화가 급격히 도입될 수도 있다. 아니 도입시켜야 된다. 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걸 먹기 위해서. 저는 고기 전문가니까 고기도 그럴 거예요. 이제는 더 내가 먹는 삼겹살이 어느 농장 어떤 사료 어떻게 키운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수입육도 마찬가지고, 수입육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건데 어떻게 키운 거고 어떤 동물복지나 또는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달라진다고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없어서 못 먹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별로 배고팠던 시절의 것들이 아직도 이어오고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게 먹고도 질적으로 우수한 것들을 먹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부 사이에 있었지만 그게 좀 더 보편한 사람들한테 되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변화가 국내산 김치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농업이 조금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다음 문제고, 지금은 서울은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 안심하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먹힐 수 있어요. 서울이나 오염 지역이 아닌데, 근데 대구처럼 이미 사람들이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느 식당이 막 깃발은 들고 나는 깨끗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효과가 없어요. 지칠 겁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고 지치고 화도 나고 부하가 지친다고 그러죠. 그러실 거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좋은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좋은 기회라는 거는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될 기회, 또 자기가 그동안 부족한 메뉴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 또
마케팅 방법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 책도 좀 있고 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공부는 저는 사실은 골목당 쭉 보시면 그 패턴이 있거든요. 백종원 사장이 그 사람들을 자문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식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 식당과 이 식당들은 뭐가 다를까, 그리고 그 어떻게 그 솔루션을 풀어주는가 하면 꼭 내 식당이 아니지만 내 식당의 솔루션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 뭐 시간이 좀 더 드시니까 저는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 요새 하는데 그거 좀 많이 권해드려요. 식당 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박세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조이사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부부가 해도 구멍가게에도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의 리더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의 리더가 아니고 젊은 시대에 어떤 리더들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박세로이한테 그런 리더십의 문제들을 좀 배울 수가 있으시고요. 또 조인선은 상당히 그 마케팅과 전술에 되게 능한 친구, 천재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원하고 이런 홍보를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거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길, 물론 무슨 개소리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받은 그린다고 헤어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되려 정말 벗어나고 싶다면 이 확장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 자체가 시민운동으로 2주간의 전시민 격리, 자가 격리, 그러니까 거의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정말 생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직업이 있거나 생계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하고 그 시당국이나 교육청에서도 그 2주간은 학교도 다 쉴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빨리 끝내야지 이게 되고 경제가 살지, 이게 계속 여기저기 터지는데 이 사람 잡아놓고 저 사람 아픈 사람 찾아서 돌아다니면 이게 2달은 가겠죠. 그러면 대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정부가 군이 나서서 폐쇄를 하고 봉쇄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도 사망률이 높지 않으니까 이 병이. 그리고 우리 의료기술들이 이런 걸 잘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의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친구들이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코로나 이후에 외식이 어떻게 바뀔까,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그 안도감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남은 인생을 살까, 이런 거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복적 소비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보상적 소비라는 얘기는 들어가서 보복적 소비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중국의 경제학자가 얘기한 저 보복적 소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와요. 기회가 올 거다. 그 기회를 준비해라.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코로나 이전의 물건을 팔거나 코로나 이전의 생각을 파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의 생각과 코로나 이후의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야 된다, 아니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소비자니 고객이니 손님이니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사람이란 말을 써요. 이게 왜냐니까 이제는 구매 행위나 경제 활동이나 마케팅 활동 속에서 소비자, 고객, 손님, 팬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고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나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 옛날에는 소비자라고 그랬고 고객이라고 그랬고 팬이라고 그러고 손님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냥 브라더, 친구, 사람, 그렇게 보셔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시대인데, 앞으로는 점점 더 사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마케팅을 배웠는데 이제는
대학 때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배우고 뭐 인문과학 쪽에서 뭔가 어떤 학문들을 배우고 대학원이나 가서 마케팅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을 모르면 마케팅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살아남은 자, 이 역병을 이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랬을 적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직도 이게 우리 곁에 있고 나의 문제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을 지키는 법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건 마음을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만 참자. 저는 2달이라고, 처음에는 이게 뭐 메르스가 6개월을 갔니 그러면 이게 질병도 많으니까 야 1년을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 질병이 더위에 약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수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또 그 수습이 된과 동시에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면 100%는 보상을 못 받지만 최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시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안 오는 손님을 끌어모으겠다는 어떤 전술적 방법들은 사실 대구 지역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서울의 어느 일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는 낫겠죠. 앉아서 죽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하는 게 나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래서 뭐 하지 마실 때 좀 저는 이게 책도 좀 많이 보시고요. 또 뭐 요새는 유튜브가 하나 좋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유튜브를 드리는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외식산업, 코로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마음을 두는 것들이 중요하다. 마음의 병이 생기면 안 되고 마음이 아프시면 안 되고 건강해야 재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면역력을 키우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저도 사실 3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잠 열심히 잤어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가능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개인적으로 자가격리, 이틀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이 안 하는 건 집에서 외부의 접촉자들 안 만나고 집에서 읽을 거 읽고 쓸 거 쓰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욕심을 내거나 초조해 하시거나 답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지금 한국의 외식산업은 산업구조상 마케팅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답이 별로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운이 좋거나, 저는 요즘 외식사업이 잘 되면 운이 좋다기보다 실력이 있다기보다 운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운이 있을까? 우리 모두가 기를 모은다면 빨리 종식되라. 그래서 원인을 찾고 빨리 종식돼서 다시 회복기가 빨리 와라, 이런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은 뭐 여름이 됐는데 다 회복이 됐는데 종식이 됐는데 우리는 질질 끌고 있다. 숨어있는 환자가 있다. 뭐 계속 환자들이 나온다. 그 환자들이 치료가 늦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빨리 종식되는 거. 이게 이제 이 선이 안 닫혔으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틀 동안 우리는 행동과 생각과 모습이 달라지는 거고, 대구라는 지역이 너무 또 공격적인 확장세가 너무 세고, 또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뭐 우리 사회에 뚜렷한 리더가 있어서 이거를 국민들을 화합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크죠. 그래도 뭐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의사를 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우리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 완치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믿고. 근데 뭐 장사는 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은 지난주 15일날 다 끝났구나, 풀렸구나, 빨리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기분 좋게.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사람들이 재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일주일 만에 확 달라지니까 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저도 대구 쪽에 비즈니스가 좀 있어서 뭐 지금 신규로 브랜드 개발도 해야 되고, 우리 옥돈이라는 대지를 가지고 대구 쪽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프로모션들, 그리고 좀 그 대지의 어떤 상업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오늘 어떠냐 그랬더니 뭐 지금 뭐 거래처들이 다 문 닫고 쉽니다 이 정도의 그거를 이야기를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뭐랄까 우리 보기보다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잘 대처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 지켜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실 테니까 가능하면 유튜브 재미는 없겠지만 자주 올리겠습니다. 내일도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요. 보복적 소비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보복적 소비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먹을 거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엄청 잡아먹었어요. 고기를 있는 거 없는 거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 왜냐 3년간 그 일제 그 마지막 때 전쟁한다고 먹을 게 없었거든. 그 고기 잘 못 먹고 그러니까 그냥 해방의 기쁨과 그 못 먹었던 거에 보상심리 이런 거 엄청 잡아먹어서 뭐 그건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소가 우리나라에 남한에 50만 도밖에 없는데 한 30만 도가 필요한데 뭐 20만 도 30만 도 잡아먹기 시작하면 2년이면 없어지니까 뭐 소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어라 뭐 닭고기 먹어라 이랬던 그 역사적 기록이 쭉 있거든요. 신문 기록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미 군정청에서도 우리나라의 뭐랄까 그 도살 그 남획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보고서가 올라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뭐 한국의 축산업이 없어진다 뭐 이런 보고서들 미군정 보고서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 거 재밌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우리도 좀 더 오상적 소비가 맞는 것 같은데 보복적 소비라는 단어를 쓰니까 쓴다면 그 중국 경제학자의 말처럼 보복적 소비가 있다면 아마 육류 소비도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패턴으로 갈 거냐 과연 제가 늘 주장하지만 축제식으로 소주하고 삼겹살을 먹을 거냐 아니면 뭐 돈가스로 밥으로 먹는 고기가 많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변수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육류 소비 전환기에 와 있고 소비의 그러니까 외식 산업의 변화기 전환기에 와 있는데 또 코로나 19라는 새로운 외부 변수가 주어졌고 이게 앞으로의 소비 심리나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예측하고 물론 제 예측이 답은 아닙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고 맞춘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심리가 있구나. 뭐 중국 학자가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의 기사가 됐고, 근데 그거 보고 쪽 소비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 왜? 저는 보니까 우리 과거사 속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보복적 소비를 한 기록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보복적 소비를 기대하고 우리는 준비하시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 내가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담배나 피고 앉았고 한숨만 쉬고 이게 아니고 그래? 나는 다음에 손님이 지금 없으면 뭐 일주일에 오실 거니까 다 청소한다. 이 기회에 내 식당에 묵은 때를 다 벗긴다. 또 부족한 신메뉴에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더 고기를 따지면 숙성법을 연구를 하신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공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기회를 갖고 부족한 부분들 내가 완벽한 식당은 없습니다. 늘 부족한데 내 부족했던 거를 시간이 없고 맨날 닥치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렇다고 누굴 맡기고 내가 따로 공부하러 갈 수 없었던 자영업자 작은 식당 사장님들은 지금이 기회십니다.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폐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 본인의 각자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아마 곧 보복적 소비가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 그때 내가 1등 하시면 되고 새롭게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늘 나는 2등이고 3등이었어. 그리고 1등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니까 내가 이 기간에 준비를 잘해서 우리 식당에 더 많이 와. 이런 거
그리고 아마 이게 끝나면 또 그 소위 내식이라고 그러는 배달, 테이크아웃 이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예요. 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서 낼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기회에 뭐 이런 일들 계속 이제 시장 자체가 바뀌니까 준비하시고 자기들 연습하실 분들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시면 사고 많이 납니다. 이번에도 지금 뭐 모업체 되게 큰 사고, 오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외식산업 그리고 지금 외식산업은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바뀐다.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들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좀 지역적인 생각들이 아니고 좀 더 넓게 통넓게 뭐 네가 안 겪어봐서 그런지 않냐. 저도 자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다 줄죠. 강의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한테 말씀드릴 거야. 여러분들한테가 아니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이 내가 집 밖을 못 나가니까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냥 교보문고 인터넷에 주문하고 뭐 일본에 책 주문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뭐랄까 가져와서 인터넷에서 상에서 공부할 것들 찾고 자료 만들고 쫓아다니면 현장에서 자료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국회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거나 이게 그렇죠. 공공장소니까 가는 것들 도서관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 마스크 쓰고 뭐 안경 낀 사람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기간에 해외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저대로 뭘 공부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가능한 주의하고 손 열심히 씻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다른 얘기 돈을 어떻게 벌 건 본인의 건강이 없으면 돈 다음 문제죠. 이건 교과서 같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지 다음 걸 준비하죠. 특히 대구 경북 쪽 계신 분들은 힘내십시오. 대구는 좀 뭐랄까 경상도 사투리 까가리가 있는 동네니까 버텨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준비하시고 개인 건강 잘 챙기시고요.